spinning 'cause we know now we survive, and now we get to fly. Now we get to fly. Waking up after the storm, I said, is there anybody left to search for? Coming up from underground, is there any of me left to be found? Lord, should I never come to this? I wish that I never would have come to this. You said don't feel the emptiness, pain and love that coexist. Just slow down, we're moving to a new sound. We're spinning 'cause we know now we survive, and now we get to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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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던 이 음주운전 차량들이 경찰을 피해서 도주를 했는데 이분들을 잡은 시민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 이 용감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순찰차를 따돌린 도주 차량을 아예 본인이 직접 추격해가지고요. 가로막아서 잡은 송봉흥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순찰차가 고장이 나서 출발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던 택시 운전기사분이 경찰관을 직접 태워가지고 추격을 했어요. 이 택시 운전기사분의 성함은 정해찬 씨입니다. 네. 정말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예. 엄지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청곡은요. 효건리님께서 신청하신 플레리의 컨스털레이트 보내드렸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가 정말 제가 인사하는 도중에 멈췄대요. 러블리너님이. 유튜브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유튜브 자체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로딩이 좀 많이 걸리신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다른 플랫폼에서 하는 거는 또 괜찮은데 제 것도 지금 접속이 안 돼가지고 계속 진짜 돌고 있어요. 예. 저도 지금 다시 시작했는데 아직도 로딩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눈 감고 있대요. 네. 불편을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다른 플랫폼에서는 정상적으로 재생이 된다고 하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셔서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문제는 아니고 유튜브에 지금 독도 대한민국님은 4시부터 버퍼링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네. 예. 삐까번정님이 채팅에 올인하자고. 저희도 채팅으로 해야 되나요? 혹시나 안 보이시더라도 채팅으로 저희와 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초대 손님이 저 멀리서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빨리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요 김희용 베이징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옆쪽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지금 연결을 했죠. 네. 별일 없으셨죠? 네, 시간이 빨리 갑니다. 네, 저희는 오늘 좀 황사 때문에 답답했는데 베이징은 좀 오늘은 상황이 어떤가요? 베이징은 오늘 사실 서울보다 상황이 좋습니다. 베이징은 오늘 공기도 맑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 점심 먹고 이렇게 좀 나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뛰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오. 사람들도 어제 이제 하루 종일 황사가 덮쳐가지고 움츠리고 어디 들어가 있으려고만 했다가 오늘 공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다들 나와서 어떻게 좀 봄날을 좀 즐기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루 만에 사라진 게 되게 놀랍네요. 그러게요. 예, 일단 네. 어제 상황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년 이래 가장 강력한 황사였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황사를 저도 이제 여기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어제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침부터 겪은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침에 6시쯤 일어나서 이제 거실로 딱 나오니까 밖이 약간 노란색 빛이 거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느낌이 안 좋았구나. 다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좀 챙기다가 7시쯤 나왔더니 이제는 그 노란색에 약간 붉은색 기운이 더해져 가지고 하여간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이제 그때 일어나 가지고 보더니 아, 밖이 이상하다. 오늘 색깔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아, 저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뭔가 오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영화에서 보면 네. 마치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어떤 지구 저쪽에 소행성이 딱 부딪혀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섬광 같은 게 오면서 이 몰려오는 이 주황색 뭐 그런 빛이라기보다 그런 기운 있잖아요. 기운이 네네. 거실로 쫙 빨려드는 듯한 느낌. 오. 그런 느낌을 약간 과장 같지만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고 아, 오늘 뭔가 이게 이상한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지구 그래서 종말 이제- 같다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왔더니 문을 딱 여니까 강렬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기청정기가 아주 맹렬하게 막 돌면서 문을 열기 전부터 소리를 엄청난 소음을 저기 딱 주면서 아, 나가서 뭔가 찍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영상 취재팀하고 네네. 나가서 이제 밖을 좀 찍으러 돌아다녔죠. 네. 자, 찍어 오신 영상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었는지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꼬리를 물고 있는 차들은 가려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 옆에 서 있는 빌딩들은 흐릿할 뿐 그 형태를 숨기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 도시로 안내하는 문지기처럼 보입니다. 태양은 먼지에 질식했습니다. 40층 건물 창문으로 바라본 도심은 뿌연 허공입니다. 큰 길 건너 높이 솟아있는 빌딩 하나가 눈앞에 보입니다. 맑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과 비교하면 오늘은 지옥, 그때는 천국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황사에 자동차는 먼지로 표면을 덮었습니다. 베이징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황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看到就觉得是世界末日嘛，然后就觉得这天儿是实在出不去了。不舒服的地方怎么样啊？哪里啊？我觉得肺部比较不舒服，呼吸比较困难，很不舒服，对，啊很不自在。马上回家。 중국 기상대는 이번 황사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황사 가운데 가장 강하고 피해 범위가 넓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한 게 도시만이 완전히 푸옇게 아주 그냥 유령 도시 같다는 느낌이 정말 드네요. 그러네요. 제가 다시 화면으로 봐도 정말 어제 심각했군요. 베이징이 그 안에 제가 어제 살고 있었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어제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요 찍으면서 느낌이 차들 앞에 있는 거는 번호판이 보이는데 차들이 가고 있는 목적지는 이게 그냥 뿌연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쪽으로 차들은 가고 있으니까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났어요. 그 기분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중국의 인터넷 그 네티즌들도 얘기했지만
화성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얘기를 했고 네. 막칭에 뿌옇고 붉은 기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고 아마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지구 환경 파괴로 이제 암울한 아주 음울한 지구의 끝 그런 때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화면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종말의 날 같은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시민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네네네. 어제 베이징에 그 PM10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이제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를 얘기할 때 PM2.5를 말하고 이렇게 황사같이 그나마 알갱이가 조금 큰 거는 PM10, PM10을 얘기하는데 그쵸. 그 네네. 농도가 베이징 시내에 이게 8,000 오전 8시쯤 8,000 정도까지 올랐고 오. 그죠. 이게 어제 한국의 서울이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서울과 비교를 하면서 보는데 네. 서울이 어제 좀 나쁠 때 그게 PM10이 150 정도까지 됐고요. 150? 오후에는 100 정도까지 왔으니까 네네. 어제 8,000 베이징이 많게는 PM10이 만이었으니까 작게는 뭐 비교를 하면 20배 많게는 서울 공기 오염도의 100배까지 오염도가 막 치솟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저도 베이징에 와서 습관적으로 이제 그 공기질 어플리케이션 네네. 그런 걸 보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을 넘으면 사실 매우 드문 얘기는 합니다만 이게 까만 화면에 위험이라고 뜨고 해골바가지 표시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어제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제는 좀 음울하고 좀 깝깝하고 이런 느낌보다 두려운 느낌까지 좀 날 정도로 그런 뭔가 좀 그 뿌연 연기와 막 모르겠습니다. 그 붉은 기운 때문에 막 기분이 좀 그랬군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기분도 황사 그렇고 뭔가 좀 네. 황사가 사실 봄철이면 황사가 오는 게 요즘은 뭐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소식 같은 뉴스가 아닌 느낌도 좀 드는데 이번에 좀 갑작스럽게 네. 온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예고도 없이 좀 갑자기 들이닥쳤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제 잠깐만 제가 말씀 요거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제가 이제 네네. 직접 어제 밖에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아, 나가서 네네네. 취재를 하려고 나가서 어떤 상황인가 이제 그림으로는 화면으로는 보여지지만 이거를 체험을 하면 어떤가 뭐 취재를 하면서 인터뷰를 다녀보니까 네. 일단 시민들 중에 인터뷰에서는 눈이 좀 따끔거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다 있었고요. 네네. 목이 좀 불편하다. 또 저희 인터뷰한 시민 중에는 뭐 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얘기를 하는 사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다 그런 상황이 많았고 이게 아무래도 먼지가 우리도 아마 옛날에 좀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한데 이게 먼지 구덩이 예를 들어 뭐 어디 사막 모래 사막 같은 데 가면요 이게 막 눈에 먼지가 막 들어와서 눈이 따끔거리고 들어와서 보면 안경에 이렇게 코팅으로 먼지가 싹 돼 있고요. 아, 싹 이렇게 깔려 있는. 그 안경을 그냥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안경을 그냥 천으로 닦으면 기스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물로 씻어서 닦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럼 직접 어제 이제 안경 화면에도 안경도 제가 김희웅 특파원 안경도 그러면 싹 그렇게 먼지가 다 그 황사가 다 끼어 있었던 건가요? 그렇더라고요. 밖에 이렇게 먼지 코팅이 돼 있어서 들어와서 눈이 막혀 있길래 한번 씻고 닦고 이렇게 했었죠. 화면에도 그랬지만 이제 저도 한번 사실 옛날에 우리 10년 전 베이징 특파원들이 보도를 할 때 항상 황사가 오면은 차를 이렇게 하얀 장갑을 끼고 싹 밀어보는 거 아, 네네. 그런 게 많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럴 기회가 사실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되게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쵸. 이런 황사로 인한 큰 먼지는 이번이 저도 처음 경험을 하면서 어제 한번 이렇게 쫙 한번 긁어봤어요.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그렇죠. 먼지가 쫙 묻어 있는 거. 최근에 온 베이징 특파원으로 최근에 부임한 어떤 동료들도 어제를 겪고 베이징이 이러냐 이렇게 신고를 세게 받을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 부임 기간 중에 이렇게 심했던 적은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이게 10년 만에 최대 아주 강하고 넓은 황사라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이었고 어제 저녁쯤에 만난 일본 특파원들도 거기는 한 5년쯤 있었는데 자기도 처음 겪은 황사였다. 곧 거기는 이제 이임을 하는데 자기를 보내기 위해서 베이징이 큰 정을 남기지 말라는 뭐 이런 황사를 보낸 거 아니야 이런 농담까지 하고 그러더군요. 정 떼려고 잘 가라 정 떼려고. 아무래도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자라는 그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기에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아까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사실 황사가 연례 행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상을 못했던 황사였던가요? 10년 만에 최고라고 했었고 당국도 사실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일요일 밤에 약간 이제 황사 청색 경보, 되게 이제 기본 수준의 낮은 수준의 경보는 내리긴 했는데 주말 동안에 워낙 미세먼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차라리 미세먼지는 좋아지는 걸로 예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깨서 저도 이제 뭔가 어제 봤던 기상 예보랑 맞지 않는 걸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7시쯤부터 이게 중국 제 핸드폰에 깔아둔 중국 뉴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게 문자가 막 날아오면서 황사 경보라는 게 신문마다 쫙 뜨면서 아침 조간신문엔 종이신문엔 당연히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중국도 되게 예측 못한 사태가 갑자기 발생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데이로그님이 사운드 확인 좀 해달라고 타이핑 소리 들린다고 그만 치시래요. 옆에서 지금 열심히 채팅을 치고 계셔가지고 사운드가 자꾸 들린다고 하시는데 옹아님이 마산 사는데 공단 쪽에는 회색빛이었는데 반대쪽 공단 없는 쪽은 하늘빛이었다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하셨고요. 이사나님은 오늘 낮에 점심 먹고 회사 옥상 정원 갔는데 옅은 황사가 나타나서 안 보였다고 얘기하시네요. 네, 우리나라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빌로바TV님은 중국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기 살고 계신 분 계셔가지고. 네, 아직도 버퍼링이 좀 심한가 보네요. 네. 예. 삐까번쩍님이 특파원과 소통은 전형손으로 하는 건가요?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아까 누가 김민호 아나운서 보청기 꼈다 그랬는데 보청기가 아니라 저 인이어 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통을 지금 하고 있고 살짝 그 오디오 딜레이라고 하죠. 약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좀 딜레이가 있긴 한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순리님께서는 황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생각보다 그렇게 안 심했다고 말씀하셨네요. 네네. 이번 그 황사의 기원에 대해서 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몽고 남쪽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얘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몽골 남부 돈드고비에서 현지 시각 14일 강력한 모래폭풍으로 최소 34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12일 밤부터 몽골 내 많은 지역에 강한 모래폭풍과 눈보라가 몰아쳤는데요. 돈드고비 당국은 실종자들이 대부분 유목민이라며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종자 피해도 많고 돌풍이 굉장히 세게 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쪽에 중국 북쪽에 몽고가 크게 있잖아요. 근데 몽고 남쪽 지역에서 어떤 돌풍, 여기서는 선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약간 사이클론처럼 초속 35m 정도 되는 돌풍이 막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날리면서 아래 깔려있던 모래가 나오니 빨간색 모래가 화면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막 정전이 되고 교통사고도 나고 집도 많이 부서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망자만 10명 정도 다 나왔다고 하고요. 네네. 그 돌풍이 불면서 먼지를 하늘로 팍 올렸는데 그러니까 하늘 위로 10km 정도까지 먼지를 올렸다 그러고 그 먼지가 또 위에 바람을 타고 동쪽, 남쪽으로 오면서 중국 북쪽, 베이징 쪽으로 와서 황사를 조금씩 흩어낸 거죠. 그러면 그게 어제 황사의 원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당국도 이런 돌풍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보도 없었고요. 어제 기상 당국도 뭐 이런 큰 약간 재해 같은 상황이 닥치니까 기자회견을 현지 매체랑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자연의 변수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황사는 보통 봄에 중국에서 있는 현상인데요. 이게 내몽고 이런 지역에 먼지가 얼어 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좀 이게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바람이 불면 그게 이제 넘어오는데 이게 바람이 강하고 돌풍이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베이징 쪽으로 넘어왔고요. 그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베이징으로 넘어온 것도 또 하루 만에 이게 약간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방한 바람이 한국 쪽으로 가면서 좀 한국 쪽에 뿌리기도 했지만 이게 차라리 천천히 가는 바람이 몰고 가면 며칠 걸려서라도 한국에 쫙 떨어뜨리는데 바람이 워낙 세게 시작됐고 지속됐기 때문에 한국으로도
약간 흩어지면서 보낸 거죠. 중간에 많이 새기도 하고. 그만큼 바람이 그래서 셌기 어떻게 때문에. 보면 한국도 오늘 상대적으로 피해가 어떻게 보면 좀 우려만큼 크지 않았다. 이런 영향도 결국 큰 바람이 강한 바람 이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황사 뭐 완벽하게 예상은 하지 못했지만 혹시나 올해 또 남아있는 전망되는 황사가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5월까지 중국에서 예측을 한 거 보면 많게는 9번, 작게는 5번 정도 황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도 봤지만 황사의 그 횟수보다는 얼마나 센 황사가 강도로 오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 걸 오늘 봤죠. 중국 언론들이나 오늘 중국에서 약간 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도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표현을 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이번 황사의 발원지가 몽고였다는 걸 되게 중국에서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아니다. 몽고에서 시작이 돼서 그렇죠. 사실 뭐 몽고 당국도 인정을 한 거고요. 몽고 남쪽에서 시작을 해서 중국은 여기 오늘 표현을 한 건 경유지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후에 중국 외교부도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매체들이 중국발 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과학적이지 않다. 몽고 당국도 인정했듯이 시작이 몽고에서 됐고 중국은 경유했다.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번 황사에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피해자다. 요게 이제 황사가 그렇죠. 사실 이번은 그런 면도 있어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니까. 중국의 이게 고민이기도 한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황사라는 게 저기 왼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 그 티벳 위에 있는 지역이 그렇죠. 넓은 지역, 네네. 거기 사막이 많고 거기서 많이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내몽고 지역, 거기도 사막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거기서 황사가 시작이 되는데 신장 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중국의 동북부까지는 잘 오지 않거든요. 길이가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하다 멀구나. 보니까. 네네. 네, 중간에 뭐 떨어지거나 이제 중국으로 새거나 사실 중국에서 이제 황사가 이슈가 되는 건 베이징이나 이런 좀 발달된 북쪽 또는 동쪽 도시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건데 사실 그건 별 피해가 없고 아니면 내몽고에서 발생한 황사는 최근에 중국이 거기 사막을 막기 위한 그 숲을 같은 걸 많이 조성을 하면서 많이 발원이 줄었어요. 근데 몽고에서 발원하는 거는 사실 몽고 당국이 어떤 거기를 사막화를 할 만한 아직 영향도 되지 않고 뭐 사람들 별로 안 사는 곳이기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몽고 그 영상에도 나왔듯이 거기 사는 유목민들이 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시작한 황사를 어떻게 막느냐 실질적인 피해는 중국이 많이 봤으니까요. 네네. 거기에 이제 중국도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오늘 외교부 입장도 아마 그런 식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몽고 자체에서는 황사를 뭐 막거나 이런 방지 작업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몽고는 엄청 땅이 크죠. 중국 상당히 큽니다. 인구는 300만 명밖에 안 되고요. 그 몽고 남쪽은 사막 지역도 많은데 거의 뭐 사람도 살지 않고 하다 보니 거기까지 황사를 막기 위한 책임까지는 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실제적으로 불어도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몽고 자체에 주는 피해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몽고가 아니라 몽골인데 제가 잘못 발음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옹아님도 중국의 이 댓글로는 중국에 공장이 많아서 황사 아니어도 미세먼지 많이 날리지 않나 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뭐 이번엔 황사였지만 우리나라는 봄철 되면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저도 와서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보도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그런 보도를 안 했죠. 안 하고 이제 가을에 조금 이제 난방철이 시작되면서 미세먼지 시즌이 됐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을 뿐인데 작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확실히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 하고 비교한 게 작년 1월인데 작년 1월은 중국도 코로나 영향이 없던 때잖아요. 네. 일단 수치적으로는 올해 1월이 작년 1월보다 중국은 좋아요. 미세먼지가 적은데 근데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뭐 생산시설은 거의 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1월은 이게 기상 요건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세냐 네. 또 대기 정체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낫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는 작년 평균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만큼 중국도 미세먼지가 좋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중국 당국도
공개적으로 몇 프로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 한국에 우리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네. 작년보다는 하여간 뭐 미세먼지를 좀 그래도 뭐 받지 않겠느냐. 작년은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네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하이로스님이 네이버로 보고 채팅을 유튜브로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좀 유튜브 상황이 서버가 좀 안 돼서 계속 이러나 보네요. 네. 네. 이제 곧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거의 임기도 거의 끝났는데 좀 얼마나 남으셨어요? 소회가 있다면. 아 저요? 네네. 이제 좀 준비 좀 하고 계시나요? 어때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알려줘도 되나요? 저요 이제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되게 정성이 나는데요. 아니 아까 채팅방에 어떤 분이 지금 당황스럽네요. 채팅창에 아드님 저번처럼 들어오셨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아드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오늘 안 알려줬어요? 좀 채팅창에 나중에 등극하면 이거 재밌을 나중에 텐데. 볼 수 있나요? 그럼요. 다시 보기로 나오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잘 되면 다시 한번 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애들은 아빠 이래. 백지원님이 김희용 기자 잘생겼다고 지금 칭찬해주고 계시고요. 네. 소니님이 중국에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뭐 코로나의 황사에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은 아니고 다시 모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 어때요? 좀 지금 마무리하에 가고 있는 임기를 지금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는. 저요. 뭐 아직 시간도 좀 남았고 좀 차차 정리를 해서 또 정리를 해야죠. 뭐 하긴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보도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 네네 괜찮아요. 괜찮은가요? 네네. 네. 뭐 미중 갈등, 홍콩 또 그리고 뭐 미중 갈등, 홍콩 뭐 미세먼지, 우한도 갔다 왔고. 코로나, 네. 코로나 작년에 코로나. 컸군요. 그쵸, 예. 네. 그런 큰 카테고리들이 뭐가 있으면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런 거에 홍콩 같은 상황은 좀 안타깝지만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요. 미중 네. 갈등은 계속 진행되다가 잠깐 이제 홀딩 시켜놓고 다시 다른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코로나 상황은 일단 중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중국은 좀 마무리가 돼 가는 느낌을 주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어떤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이런 식의 중국이 힘을 주면서 이게 이제 세계적인 코로나 어떤 좀 정리 방역 상황과 맞물려서 또 다른 세기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뭔가 이번 임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이르지만 약간 그 미중 관계 그리고 특히 코로나 어떤 이 밖에서 어떤 글로벌 환경의 변화를 특히 이제 미중 관계 같은 거 보면 다시 한번 중국이 치고 올라와서 둘이 경쟁을 하는 시대로 갔다가 그게 잠깐 멈췄다가 이제는 다시 새로운 국면의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이 됐고요. 코로나 이후로 어때 글로벌 산업 환경도 바뀌고 우리들의 인식 생활 패턴도 바뀌고 그래서 뭔가 약간 지난 때와 앞으로의 때가 달라지는 그런 점이적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전환기적 국면에 좀 있다는 느낌.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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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선님이 김희용 특파원님 한국 돌아오신 뒤에 프리데스크 나오시면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심은정님도 한국 들어오시면 프리데스크 직접 출연하시는 거 아닐런지라고 지금 이 자리에 직접 나와주시기를 기대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은데 귀국하시자마자 저희 나오셔가지고 또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 좀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귀국 날짜가 좀 남았는데 제가 좀 일찍 물어봤어요. 예. 언제 연결할지 몰라가지고. 뭐 어떤 분이 아직은 9월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9월 확정은 아닌가요 이게? 이사나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말씀을 이분은 하시는데. 내부자들. 그분이 어떻게 이상하네. 네네.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다음에 또 모실 기회 있으면 또 연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큐시트 선체 노재필 기자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습니다. 예, 아까부터 앉아 계셨는데. 네. 아니 근데 다 덮어주신 다음에 왜 팔을 안 덮으셔가지고. 네. 아니 아까 네. 저 뒤에는 누군가요? 그러니까 누가 노재필 팀장님 지금 가죽 잠바 입고 계신데요? 이러면서 오. 다들 근데 내 이게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가죽 잠바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뭔가 가죽인데요? 가짜 가죽, 인조 가죽. 전문 용어로 레자라고 하죠. 확인해 레자. 보시라고 그러는데 한번 붙여보시죠. 가짜면은 이게 안 탑니까? 가죽이? 타죠. 타는 거. 가짜는 타죠. 이게 비닐이니까. 근데 오늘 제가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네. 제가 낮에 그 유튜브 한국 관계자를 만났잖아요. 저희가 만났죠. 예. 만났는데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서버 터지면 어떡할 거냐. 왜냐면 최근에 유튜브 이슈가 지난번에 그 인증 서버가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그렇죠. 네.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근데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 그 라이브 쇼가 많았어요. 네, 그 단일화, 그렇죠. 야권의 단일화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뭔가 많이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버퍼링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는 기술적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불편을 겪게 해드려서 저희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닉 니커버커님이 저 형 또 입방정 떨었네라고 하시네요. 저희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입방정을 하고. 좀 떨죠. 네. 네. 손리님이 뒤에서 자판 소리 너무 크게 들렸다고. 그게 컴퓨터가 좀 안 좋은 건가? 제가 자판 아무튼 뭐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걸로 실시간으로 못 보니까 네. 채팅창으로라도 좀 저희가 지금 하는 네이버 내용을- TV로 많이 건너가 계시고, 제가 뭐 이 아이디가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채팅을 남겨주고 계세요. 거기 지금 몇 명 계신가요? 네이버. 모르겠어요. 이게 업데이트 되고 300명 정도 계십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항상 그렇죠. 유튜브 언급을 해가지고 네이버로 보시는 분들도 다음에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아 그러게요. 예. 네, 네. 네,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불편 끼쳐드려서 제가 한국 유튜브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여기서 대신해서 사과할 일인가요 이게?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저희 일단 서비스가 좀 불편하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네네. 힘들어하시잖아요. 그 아까 계속 그 눈 뜨라고 눈 좀 뜨세요 지금. 강제적으로 눈을 감게 저도 뜨고 됐어요. 싶은데 개안하고 싶었는데. 왠지 자꾸. 그 성지영 기자의 눈 감은 사진은 캡처돼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아. 짤로. 네. 네. 아까 사실은 마지막에 김희용 투표한테 돌발 질문한 거거든요. 네, 되게 네, 네.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참고로 저는 소리 못 들어요. 이게 없어갖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저희가 네네. 자유롭게 질문해봤습니다 마지막에. 네. 자,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네. 자, 오늘 뭐 일단 뭐 제 방도 저희가 이제 VOD도 올려놓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큐시트 산책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첫 그 의혹이 공개된 지 한 2주 만에 사과한 건데. 네.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어떤 개혁을 하겠다 이런 네.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사과를 했느냐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좀 정쟁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사과를 하고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 관련 법안이나 이런 거에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해달라 이런 어떤 그런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뭐 정치 이런, 쟁점화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좀 개혁할 수 있는 여지, 그렇죠. 뭐 계기를 마련하고 해야 된다. 건설적으로 나가자.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수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특검 문제는 또 굉장히 급무살을 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네, 네. 타고 있는데 항상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여야가 만나서 오늘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건 항상 그 디테일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네. 아직 이제 디테일에서는 사실 여야가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보궐선거에 나서 후보자까지 하자. 그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의 뭐 내곡동 투기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그 박형준 후보의 뭐 LCT 관련 의혹 이런 것들을 이제 겨냥한 거고, 야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 직원까지 다 하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더 부각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그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네. 자, 그다음 오늘 신규 확진은 362명입니다. 근데 이게 좀 채팅하고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채팅창에 자꾸 버퍼링 얘기만 나오니까 뭔가 네. 저희도 흥이 안 나고 저도 이제 지금 뇌가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소통왕 노재필 소통이 안 되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시간으로 지금 네네. 살고 있는 분이신데. 그 네이버 TV에는 지금 빌로가 TV님이 가 계시네요. 오. 네, 가 계신다고 하고. 네.
아이엠소리님께서는 네이버 TV는 채팅하는 건 100파더 이후에 처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야, 노파더를 위해서. 저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최위드미님이 MBC가 제일 심하긴 하다고 지금. 이거 무슨 일이죠? 뭔가 네. 뭐 낮에 혹시 유튜브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제 보신 거 질문에 아니죠? 좀 화나셨나? 참. 여박은지님은 오늘 네. 양파링 왜 이렇게 심하냐고 양파링을 네. 찾으셨어요. 양파링 맛있는데. 자, 그리고 신규 확진 오늘 이제 수도권에 대한 방역 대책이 나왔습니다. 특별 네. 방역 대책이.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한 70~80%가 나오기 때문에 그 더현대 있잖아요. 그 여의도에 네네. 그 앞 백화점은 이제 확진자 나왔잖아요. 밀집도를 좀 줄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만 가셔라라는 거죠. 이제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위험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중단하는 나라가 20개국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혈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혈액이 이제 굳는 현상이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런 확인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분들이 나타난 있으니까. 분들이 있어서 연관성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중단을 시킨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레 그 유럽에 있는 유럽의학청에서 관련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그 회의를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아까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뭐 못 봤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전히 이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은 당을 합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입당부터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 합당 단일화 전에 해야지 네네네. 왜 후회하냐 뭐 이런 얘기. 김종인 위원장은 입당을 할 때는 안 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서로 신경전이 대단한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오늘 아마 뭐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을 할 텐데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밤샘 어떤 협상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택배 노동자가 또 사망을 했는데, 로젠택배 김천터미널 소속에 있는 40대 택배 노동자가 그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60시간 정도, 굉장히 일주일에 주당 60시간 정도 굉장히 혹사를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더 이상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나리 윤여정 그 배우 그분이 이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죠. 네. 축하드립니다. 제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정말 대단하신 축하한 것 일이죠. 같아요. 대단하시고. 네. 네이버 TV에 지금 아리둥절님도 계시다고 하네요. 네. 아, 거기 계셔가지고 여기 안 계시구나. 아무튼 뭐 아임소리님이 양파링은 최고의 과자라고. 버퍼링은 과자는 아니니까. 네. 브라이언 맥스님이 테스 형 MBC 오늘 왜 이래 하셨습니다. 저도 묻고 싶네요. 네네. 아무튼 지금 뭐 사정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네. 지금 안타깝습니다. 자, 25일날 다음 달 25일날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수상하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병사들의 두발 완화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 기사 좀 관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군인의 상징, 그러니까 뭐 병사의 상징이 사실은 이게 빡빡머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짧고. 근데 그 기준을 제가 봤더니 윗머리랑 옆머리는 3cm 이내, 뒷머리는 1cm 이내라는 거예요. 오. 굉장히 그 타이트하네요.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게 이제 그 장교 정도 수준으로 좀 기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좀 이 생각을 못했구나라는 부분은, 해군 같은 경우는 머리 기를 필요가 더 있대요. 왜요? 왜냐하면 물에 빠지거나 그러면은 잡아서 끌어야 되는데, 머리가 빡빡머리면 안 잡히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머리가 좀 길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구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해군에서는 더 특히 많다고 합니다. 생각도 네. 못했던 지점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을 지금 해야 되는데, 네네. 그 후보군에 거론되시는 분들이 다 지금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일단 뭐 누군가 찾아서 하겠지만, 일단 그 일본의 해외에서 뛰고 있는 일본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하라고 했더니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 안 하겠다냐면 그 출입 제한이 있잖아요. 자가 격리돼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손실들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70% 정도의 국민이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또 재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삐걱삐걱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삐걱대는 게 지금 유튜브만 삐걱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네. 뉴스데스크를 다른 방으로 열어드렸거든요. 네네. 고정 네네네. 댓글 가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시청하시면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네. 데스크에서 버퍼링 없이 꼭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내일 저희도 버퍼링 없는 프리데스크 하고 싶네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